안녕하세요. 하이리빙 로얄 오너 이성구입니다. 우리 그룹 리더 사장님들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참여하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들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열정 덕분으로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그룹이 전보다 더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하이리빙 사업에서도 여름이 실현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쯤 내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연간 목표를 다시 꺼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바로 그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설정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표는 가고자 하는 골인 지점이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최종 골인 지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정표일 수도 있어요.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최종 골인 지점은 대부분 오너 또는 그 이상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오너만 목표로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마스터를 목표로 할 수도 있고 하이마스터를 목표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정표를 찾아가는 게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에 가면 하이마스터를 가는 길이 보이고요. 하이마스터에 가면 곧 자이언트를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정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이정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목표를 이야기하려면요, 우리 항상 꿈과 목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꿈과 목표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어요. 꿈은 책이고 목표는 미디어다. 공감을 하든 말든 뭐 제 생각이니까요. 꿈은요, 최종 목표이고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되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에이코어에서 책과 미디어 얘기를 하잖아요. 책을 보면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책은 나를 꾸준하게 열정적이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내면에서 나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책을 본다고 해서 내가 열정이 갑자기 확 솟아오르는 이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꾸준한 열정을 유지시켜줘요. 근데 미디어는 나를 급격하게 열정적이게 만들어줘요. 물론 모든 미디어가 그런 건 아니죠. 그 중에 어떤 나에게 맞는 미디어를 들으면, 열정적인 강사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열정이 막 솟아올라요. 그래서 누군가를 컨택하러 갈 때 용기가 부족할 때 그런 미디어를, 열정이 있는 강사의 미디어를 들으면 열정이 솟아올라요. 순간적인 열정을 키워주는 거죠. 꿈은 순간적인 열정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요, 끝없는 열정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목표는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움직이기 싫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마스터를 목표로 도전하는 사람 한 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핀을 도전하고 있을 때는 정말 핀을 도전해가는 과정은 탈피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 자신을 깨닫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핀을 도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은요,
많은 사람들이 마스터가 될 것 같아서 도전할 것 같지만요.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되고 싶어서 도전하는 거죠. 도전이라는 건 될 것 같아서 하는 건 도전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죠. 목표를 설정하는 건 될 것 같은 걸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되고 싶은 걸 설정하는 겁니다. 자, 마스터는 다 되고 싶죠? 그럼 그게 바로 목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되고 싶은 걸 설정하지만 그 되고 싶음이 간절했을 때 그것이 목표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더욱더 간절해지거든요. 그냥 마스터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요. 마스터를 목표입니다 하고 공표를 하고 나면요. 점점 간절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목표가 생기고 나면 목표가 있어야 행동력이 나오더라고요. 없으면요. 생각이 많아지죠.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목표가 없으면 생각이 많아지고요. 목표가 있으면 행동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시기에는요. 이거 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결국 무조건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보면요. 이달에 내가 마스터를 목표로 해. 그러면 월 초에는 대부분 막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 기피고 하고 말 거야. 그런데 한 열흘 정도 나름대로 열심히 마스터를 가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근데 한 열흘쯤 지나고 나서 보면요. 내가 마스터를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기 시작해요. 왜? 매출도 내 생각대로 잘 안 오르고요. 내 파트너는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스터를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자꾸 생겨납니다. 그렇게 또 한 15일 정도까지 그러고 나서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갈까 말까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때 어렵겠어 하고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스폰서하고 상담해야죠.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요. 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참 희한하게도 길이 생겨요. 왜? 대부분의 마스터 도전하는 사람의 스폰서는 마스터를 가봤거든요. 가본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가본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폰서와 상담을 해서 그래 가자 라고 생각을 확실히 먹는 거죠. 이때부터는요. 파트너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게 중요해져요.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었던 것들을 하게 돼요. 하이리빙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을 다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제품 전달하는 거, 쇼더 플랜하는 거 좋아서 하는 사람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저걸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데 이걸 싫어하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A코어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A코어 중에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확신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순간 좋고 나쁨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품 전달하는 거 싫어도 해야 돼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며칠 전에 마스터를 도전하시는 분이 그 스폰서와 상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도전하는 분은 매출이 많이 모자라서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마스터를 도전하는 사람 다 그때쯤 그만큼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투로 마스터 도전하는 사람 이때쯤 다 요만큼밖에 안 오르는 거 아니야? 하고 그 스폰서한테 은근히 얘기하는 척 했더니요, 그걸 들은 거예요, 옆에서. 아, 남들도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하고 다시 힘을 찾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스폰서가 해주는 역할은 그런 역할들이에요.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먼저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만 하면요, 잘 하시더라고요. 목표가 있어야 내가 행동이 나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 파워포인트 특강 했었잖아요. 그때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파워포인트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배워보겠다, 이 마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가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항상 늦어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강사의 진도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런 걸 다 하게 돼요. 행동으로 먼저요. 제가 컴퓨터를 배운 것도 그래서 배운 거예요.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서는 순간 주변의 환경, 또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엇보다도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느냐 주변이 되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있으면 내 주변이 있잖아요, 그죠? 하이리빙 사업에도 내가 있으면 내 주변에 누가 있죠? 스폰서도 있고 파트너도 있고 형제라인도 있어요. 그들이 내 주변이에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 주변이 나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목표가 없을 때 나는 누군가의 조력자일 뿐이에요.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자, 볼까요? 내가 이달에 하이패밀리를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이달에 하이패밀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의 주변, 즉 나의 스폰서, 파트너, 형제라인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 스폰서는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하이패밀리를 목표로 할 때 스폰서는 이분을 열심히 후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겠죠. 그죠? 내가 하이패밀리라고 얘기했을 때 내 파트너 A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쵸?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번에 적어도 12%를 해서 우리 스폰서 하이패밀리 보내야지. 안 되면 9%라도 내가 꼭 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 하겠죠. A도 목표가 생기고 자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자, 하이패밀리를 목표로 했을 때 형제라인 C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어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거죠. 내가 이때는 주인공인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다가 한 15일쯤 돼서부터는 목표 얘기를 안 해요. 나 하이패밀리 포기했어요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목표 얘기를 처음엔 큰 소리도 하다가 어느 순간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너 하이패밀리 포기했지?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아요. 그러면 스폰서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에게 집중됐던 힘을요, 다른 사람에게 쓰게 돼 있어요. 어차피 스폰서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 목표가 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후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포기하는 순간 스폰서는 다른 사람이 다음 달에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후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포기하는 순간 내 파트너 A는 내가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겠네. A도 멈추는 거죠. 형제라인 C는요, 저 사람 포기했네 하고 나를 보는 눈이 틀려지는 거예요.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인공이었던 내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파트너들도 목표가 생기고 스폰서도 목표가 생기고 형제 라인도 목표가 생기면서 세상의 중심이었던 내가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저 그런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모두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나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변 모두가 멈추는 겁니다. 내 이달 목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연말까지의 중기 목표도 멈추는 거고 3년 후, 5년 후에 내 오너 목표도 멈추는 겁니다. 결국 내 꿈도 멈추는 겁니다. 또 목표가 없으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목표를 세웠다 포기하기를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목표 자체를 세우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야기해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는커녕 냉소적으로 됩니다. 스폰서나 강사의 이야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아무튼 뭐 이런저런 생각들만 많아져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나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내가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 팀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목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목표 설정하는 방법,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겠죠?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월말이나 월초가 되면 목표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목표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일단 목표라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보다 20%를 높게 잡아야 돼요. 내가 내 능력이 이만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100이라는 수치라고 보면요, 내가 다음 달에는 요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만큼을 목표로 한다면 나는 맨날 100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120인지 150인지 아니면 1000인지 아직 몰라요. 왜 모르죠?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본 건 모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20% 향상된 120 정도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높은 걸 목표로 삼았을 때 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무언가 하나씩 결단해야 될 일들이 생겨요. 100을 할 수 있는데 120을 목표로 하면 내가 안 하던 일을 분명히 해야 돼요. 쇼더 플랜을 한 달에 10번 하던 걸 15번 해야 될지도 모르고, 소비자를 만나는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뭔가 더 해야만 120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100을 할 수 있는데 120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틀려져요. 내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120을 달성해야 140도 할 수 있고 200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20% 정도. 그렇다고 내가 100을 할 수 있는데 500을 목표로 삼는다.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돼도 창피하지 않으니까 그런 목표를 잡는 거죠. 그래서 내 한계를 느껴볼 수 있을 만큼, 또 한계를 넘어볼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갖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난달보다 HP가 단 1점이라도 높은 목표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하이패밀리가 되었어요. 이달의 목표는 하이패밀리 유지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가져서는 하이패밀리 유지하기 되게 힘들어요. 내가 지난달에 500만 HP로 하이패밀리가 되었다면 이번 달엔 제가 600만 HP로 하이패밀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상향 조정해 주지 않으면 열정이 안 생겨요. 아마 핀을 가보신 분들은 대충 느낄 텐데, 내가 하이패밀리를 목표로 해서 갈 때의 열정과
하이패밀리를 달성하고 그 다음 달 하이패밀리를 유지할 때의 열정은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도전할 때는 죽을 똥 살 똥 해요. 근데 유지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안 되면 말지 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왜? 목표가 같아서 그래요. 자기 자신의 발전이 없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죽을 똥 살 똥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패밀리가 되면 그 다음번에는 600만 HP 목표를 갖는다거나 또는 한 그룹을 독립시키는 독립 하이패밀리의 목표를 갖는다거나 그런 성장하는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표는 내 중장기 목표와 연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중기 목표상에, 내 장기 목표상에 이달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일 서로 다르다면 어느 한쪽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내 장기 목표와 이달의 목표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내 이달의 목표는 목표로서의 의미를 상실할지도 몰라요. 서로 연계되어 있는 목표라면 내가 이달의 마스터를 달성한다는 것이 바로 내 오너로 가는 이정표잖아요. 그 이정표대로 가면 내가 정한 그날에 내가 오너가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서로 아무 연관이 없는 그냥 뭐 이달의 목표예요. 그러면 내가 달성하는 것이 오너 되는 것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스폰서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스폰서와 상담되지 않은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폰서와 상담이 되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스폰서도 나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계획이 세워지고 목표가 세워지죠. 그래서 함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또 스폰서와 상담한 것과 함께 내 목표는 스피치로 공표를 했을 때 목표가 되죠. 그냥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바램일 뿐입니다. 목표가 되지 않아요. 목표는 내가 스피치로 이달의 목표는 하이패밀리입니다. 이렇게 이달의 목표는 700만 점 하이패밀리입니다. 이달의 목표는 마스터입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공표를 했을 때 내 마음이 그 스피치를 하면서 마음의 다짐도 하게 되고 부담도 가지게 돼요. 그런 부담이 나를 성장으로 이끌어줘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피치 하는 겁니다. 제 목표는 이것입니다. 이달의 제 목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달성하지 못하면 쪽팔리게 되고 그러면서 다음 달에는 또다시 이뤄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스폰서와 상담하거나 스피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표 있어요? 꿈 있어요? 말만 합니다. 그건 목표가 없는 겁니다. 남에게 공표하지 못하는 꿈, 공표하지 못하는 목표는 없는 거예요. 있다고 우길 필요도 없고 있다고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그 목표를 적어두세요. 내가 자주 보는 곳에. 그래서 매일같이 그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그 목표에 몰입하셔야 목표는 달성됩니다. 오늘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스폰서와 상담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목표 설정 후에 어떤 마음으로 달성해 가는지, 또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
내가 하이리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성장 중에서 핀이나 매출의 성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요. 도전하는 사람만 배울 수 있는 경험도 쌓을 수 있어요. 이런 성장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두 목표 설정 잘 하셔서 2022년 하반기가 생각대로,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안녕.